안녕하세요. 영습고등학교 3학년 부장 강면지입니다. 드디어 3학년 대면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게 바쁜 관계로 이제 매주 원래 2개 대학씩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쭉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매주 하나씩 정도, 어떨 때는 굉장히 바쁘면 시험 기간 중에 되게 바쁘다 싶은 경우에는 한 2주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아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동국대, 그냥 홍익대 이런 순으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설명을 좀 하겠는데요. 근데는 사실 작년과 비교해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명칭도 마찬가지고 모집 인원 자체도 그렇고 크게 이제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에도 학교 추천, KU 학교 추천과 이제 KU 자기 추천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모집 인원이 이제 학교 추천은 475명에서 445명으로 좀 많이 줄었죠. 한 30명 정도 마이너스 됐고요. 그 다음에 자기 추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800명 가까이 됐죠. 798명에서 올해는 이제 850명으로 한 50명 넘게 플러스 한 53명 정도 늘었습니다.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일괄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자기 추천은 1단계 서류평가로 3배수를 뽑은 이후에 2단계 면접이 있는 형태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에 대한 교과 전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으로 한 이 정도 선 정도, 한 300명 정도를 모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체제는 둘 다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특별하게 작년과 변화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학교 추천이라는 부분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긴 하지만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이 모집 그 학교장 추천에 대해서 또 지원할 때에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학교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좀 참고하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건국대와 동국대를 약간 유사하게 이제 비슷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건대랑 동대랑 둘다 1등급 때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2등급 때, 3등급 때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좀 약간 상위권 학생들 중에 마지막 안정적으로 6순 정도로 이제 지원하거나 그리고 좀 약간 내신 때 2등급 때, 3등급 때 학생들, 어떨 때는 4등급 때 학생들까지도 뭐 1순위 정도로 해가지고 동국대, 건대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 때부터 2, 3등급, 4등급 때까지 어떨 때는 5등급, 6등급 때 학생들까지 지원할 정도로 굉장히 건국대와 동국대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시립대도 되게 높았는데 시립대는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제 경쟁률이 높았던 거고 건대랑 동대는 이 포지션 자체가 약간 최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6순위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들의 어떤 1순위 이런 형태 1픽, 2픽 정도로 많이 이제 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다. 그거는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율이 뭐 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15대 1 정도, 뭐 어떨 때는 20대 1, 30대 1 되는 과도 허다하게 나올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 하면 특히 이제 요즘 밀고 있는 과가 있는데요. 이제 대학이 있는데 이 KU 융합과학 기술원이라는 이쪽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가 최근 이제 트렌드 뭐가 관련된 부분이 집합적으로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도 많이 좀 지원하느냐 특목고 학생들이 상당 부분 여기에 지원을 이제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KU 융합과학기술원의 어떤 내신 등급만 보고 나 여기 한번 지원해 봐야지라고 생각하면 거의 일반고 학생들 경우 거의 다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고 학생 경우는 보여지는 이 내신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지원 그런 게 있어야지만이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원래 이제 근대하면은 근대 건국 우유가 있죠. 그것처럼 이제 예전에는 축산 쪽의 학과로 이제 시작을 했던 부분이라서 상어 생명과학 대학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계통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 비교과나 전공적합성이 비교적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기 추천과 학교 추천에 대한 어디 부분을 지원하는 게 좋으냐는 좀 이따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기로 하고 자기 추천으로 이 비교과나 전공적 합격이 잘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2등급 때 초중반 학생들 중에 이쪽 관련해서 비교과가 잘 돼 있는 학생이라면 좀 합격이 좀 많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 우리 학교 학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요 두 쪽 분야 같은 경우는 2등급 때 초, 중, 그 다음에 뭐 후반까지 해가지고도 비교과가 잘 되어 있다면은 조금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특목과 특히 과거 학생들이 6순위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요. 동국대는 어떠냐? 동국대는 이과 그러니까 자연계열보다는 어떤 인문계열, 뭐 인문계열 쪽이 조금 약간 근대랑 유사한 정도의 어떤 레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동국대는 과거 학생들은 거의 지원을 많이 하지 않고요. 대신에 외고 학생들까지는 동국대는 지원을 합니다. 단 지원은 특목고 학생들이 근대나 동대를 좀 쭉 마지노선으로 지원을 하지만 빠져나가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이제 자기 추천과 학교 추천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긴 하지만 이 뽑는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자기 추천과 그 학교 추천 둘 다 쓰는 건 상관이 없지만 썼을 때 둘 다 붙을 수 있다? 이런 게 어떻게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 취지에 맞도록 잘 확인한 이후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나은 판단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중복 지원할 바에는 차라리 건대 하나, 동대 하나를 각각 보고 쓰는 게 더 현명하다. 그러니까 자기 그 건대 같은 경우는 이 자추, 학추 중에서 어디 부분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되고, 동대 같은 경우는 두드림 전형을 되도록이면 이제 보면서 이제 판단하면서 지원하는 경향. 거기다가 뭐 학교장 추천 전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동국대도 그쪽으로 내가 가는 게 맞는지 판단하면서 아마 쓰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추천 같은 경우는 과거 학생들이 특히 KU 융합과학기술원의 선호도 요 KU 융합과학기술원과 그 다음에 선호도 굉장히 높은 공대가 있거든요. 우리가 늘 알다시피 화공, 기기항공, 컴공 요쪽 그 다음에 생명과학 특성학과라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요쪽까지를 과거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마지노선의 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 영문, 중어 영문, 그 다음에 국제무역, 정치외교학과 여기까지는 주로 지원한다. 사실은 자추로 이제 쓰는 친구들 보면 내신대가 조금 안 돼서 쓰는 경향이 좀 있는데 내신대가 좀 안 돼서 쓴다고 했을 때 이쪽 부분은 사실상 지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과거 학생들이 워낙 선호하고 외고 학생들도 워낙 선호하는 과이기 때문에 이쪽을 지원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좀 지원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 그 대학이 총 평가 요소 중에 네 가지를 많이 보고 있죠. 학업 역량,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인성 이렇게 총 네 가지를 보는데 근대 같은 경우는 이 발전 가능성에 가장 이제 중요시 여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네 가지가 있잖아요. 학업 역량, 학업, 전공 적합성, 인성,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배점이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특히 발전 가능성이 근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본다. 이 발전 가능성 뭐가 있냐면 자기주도성, 내가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리더십이 얼마나 강한지, 그 다음에 이 풍부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때 이 경험은 학업적인 경험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 다른 경험들, 여러 가지 생기부에 다양하게 많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도 얼마나 강한지. 이 문제 해결력은 이제 과 세팅이 되는데 많이 보겠죠. 요걸 통해서 이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뭐 한다? 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근대는 학교 추천과 자기 추천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중에 어디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현재 상황과 이 두 전형의 특징들을 잘 분석해서 이제 지원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자기 추천은 전공에 대한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쪽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추천은 전공에 대한 부분의 경험을 아예 평가 항목에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 전공에 대한 경험에 대한 평가 항목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은 내신이 약간 뭐하다 부족한 2등급 때 중후반 학생들까지 해가지고 자기 추천을 쓸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과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 전공에 맞는 전공 적합성과 경험들을 반드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야 됩니다. 이걸 녹여내지 못한다면 그 자기 추천을 쓸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근대를 쓰는 걸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동대를 쓰는 게 낫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신 성적은 되게 좋은데, 내신 성적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좋은데, 이 해당 전공에 대한 경험은 딱히 없다. 그렇다면, 이 학교 추천 전형을 써대, 이 학교 추천 전형에서는 계열 적합성 정도로만 맞추고, 뭐를 중점적으로 녹여내야 된다? 학업 능력에 대한 경험을 강조해서 이쪽으로 녹여내야 된다.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에 녹여내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 자기 추천과 학교 추천에서 어떠한 학생들이 이제 추천을 받는 게 좀 중요하냐라고 여기 보면, 첫 번째, 자기 추천 전형으로 추천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일단 특목학 학생들이 주로 쓰는 그 과들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과들, 이 KU 융합과학기술원, 그 다음에 선호도가 되게 높은 공대인 화공, 기계항공, 컨공, 그 다음에 생명과학 특성학과, 이쪽 부분에 있는 과들은 일단 뭐 한다? 피해야 돼요. 자기 추천 쓰는 친구들은 피하고, 두 번째, 이 가고자 하는 과에 대한 굉장한 전공적인 어떤 경험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 자기 추천을 쓰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 내신 때 같은 경우는 2등급 때부터 3등급 때 초 학생들까지 다 가능하다. 단 뭐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발전 가능성까지 과 세특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자기 추천으로 추천할 만한 학생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면 학교 추천 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추천하면 좋으냐? 학교 추천이니까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일단 아까 처음에 학교 추천하면 모집 인원이 보면 30명이 줄었죠. 그럼 일단 생각을 해보면 모집 인원이 30명 주면 생각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줄었기 때문에 학교 추천은 쓰면 안 되겠네라고는 생각을 무조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이 주로 학교 추천을 가지면 좋으냐? 첫 번째, 작년과 비교해서 모집 인원의 변동이 거의 없는 과를 지원하시면 돼요. 사실 30명이 줄었지만 주로 많이 줄어든 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어떤 과가 많이 좀 줄었냐면 화학공학과, 어디 있을까요? 화학공학과 여기 있죠. 특별히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든 과가 있는데 화학공학과랑 여기 제가 알기로 12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30명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이 이제 화공에서 줄었거든요.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 많이 줄었어요. 일어교육과는 원래 뽑는 인원 자체가 적은 데서 좀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게 줄어 보이고, 철학과도 꽤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과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과들은 일단 지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 좀 해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추천하는 학생은 일단 작년과 비교해서 모집 민원이 변동률이 일단 거의 없어야 되는데 없는 과들이 꽤 있어요. 없는 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모집 민원에 변동이 없다면 사실상 학교 추천으로 전체 30명 줄었다 해도 별로 뭐 경쟁상에서는 큰 의미가 없겠죠. 변동성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과의 어떤 이수 과목에 대한 성적이 좋아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건대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평가 요소 중에 발전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했죠. 발전 가능성은 이 네 가지 항목 중에 무조건 둘 다 30%예요. 근데 이 학교 추천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이 20%거든요. 근데 이 20%도 어떤 부분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냐면 그 과에 지원하는 과에 대한 이수 과목에 대한 부분이 20%를 반영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 추천처럼 전공 적합성이란 이 전공에 대한 경험이 아예 여기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과에 이수 과목 성적이 좋은 게 20%를 다 잡아먹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쪽 과목에 대한 성적은 1, 2등급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목 말고 다른 과목은 뭐 3등급, 4등급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과와 유사한 계열에 있는 과목들은 2등급까지는 돼야 돼요. 알겠죠? 근대 정도 올려면 2등급은 돼야죠. 맞죠? 3등급은 되면 안 된다. 되도록이면 거의 3등급은 거의 안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되고 두 번째 얘기했죠. 첫 번째는 이제 모집 인원이 이제 변동률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원하고자 하는 그 과의 이수 과목 성적이 좋으면 돼요. 뭐 전체 성적이 다 좋을 필요는 없고 이수 과목 성적이 좋으면 되고요. 과 세특이나 정규 동아리 등에서 전공 경험은 필요 없어요. 아예 보지 않습니다. 전공 경험이 아니고 그 과세특이나 정규 동아리의 어떤 부분으로 입혀 있어야 된다? 학업적으로 배운 것에 대한 발전된 경험이나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신 1등급 때 중후반부터 2등급 때 중반 학생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전 가능성 과세특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자기 추천 전형은 내신 때가 조금 더 낮아도 돼요. 2등급에서 3등급 때 초정도까지 가능해요. 2.0에서 한 3.1이나 2 정도까지 가능한데 요거는 굉장히 강력한 뭐가 돼야 된다? 전공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단 특목고 학생들이 쓰는 과는 무조건 피하면서 그렇게 되면 자기 추천 전형을 쓸만하다. 그러면 학교 추천 전형은 누가 써야 되나? 한 1.87이나 7, 8 정도에서 한 2.5 정도 등급 선 정도 사이에서 뭐가 된다? 2.5라고 해도 2점대 중후반까지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그 지원하고자 하는 과의 이수 과목 성적은 좋아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수학과를 가겠다. 학교 추천 전형으로. 근데 수학과는 1, 2등급이 무조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3등급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죠? 내가 공대를 가겠다. 그러면 공대를 간다면 수학은 한 2등급, 물리나 이쪽 부분 2등급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 국어는 3등급 된다.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되고 단 여기는 전공과 관련된 어떤 경험을 아예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뭘로 이제 입힐 필요가 있다. 학업적으로 배운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과세특이나 그 정규 동아리 아니면 자율 동아리에 입힐 필요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에 대한 특징들을 조금 더 이제 전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U 자기 추천 전체 850명을 뽑고요. 단계별 선발입니다. 3배수를 뽑고요.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 서류 70회 면접 30%입니다. 1단계 서류 통과한 이후에 보면 2단계는 그 서류에 대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적성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여기는 특목고 학생들이 꽤 많은 지원을 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과들이 이쪽 계통의 과들이더라. KU 융합과학기술원, 그 다음에
화공, 기계항공, 컴공, 생명과학 특성학과, 그 다음에 영어 영문, 중어 영문, 국제무역, 정치외교. 이쪽 대부분은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면 안 될까요? 2점대 초반 학생들도 아마 지원하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둘째, 과거 학생들이 6순위로 보통 근대 메이저 학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목고 학생들이 선호할 만한 과는 2등급대 내신 학생들에게도 비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원율이 생각보다 되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입시 경쟁률을 본 이후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한 3년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3년치 이상의 경쟁률을 한 본 이후에 너무 높은 학과들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로 올라온 학생들의 서류 평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면접이 큰 변수를 지니고 있다. 결국은 1단계 통과를 하고 올라온 학생들 중에 특목 학생들 거의 다 말까요? 합격하겠죠.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추천 전형은 평가 요소가 총 4가지예요. 이 4가지인데 특히 전공 적합성 30%와 발전 가능성 30%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 전공 적합성에는 뭐까지 포함한다? 전공 관련된 경험. 이 굉장히 다수 있어야 된다. 이 전공 관련된 경험이 없는 학생은 1등급 대 후반이라고 해도 탈락합니다. 탈락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1등급 대 후반인데 전공과 관련된 경험이 이쪽에 내가 가고 싶은 과는 없다. 그러면 차라리 학추를 써야 됩니다. 학추를. 학추를 써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학추 설명을 좀 드릴게요. KU 학추 추천 445명으로 작년보다 좀 줄었고 학생부 교과 30%에 서류 70%인 면접이 미시시가 되고 서류만 쓰면 끝나는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수신 합치가 가능하죠. 수신 합치가. 그래서 내가 수능 성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학생들 수능 성적으로 근대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성적을 낼 수 있겠다 싶은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 추천으로 지원할까요? 안 할까요? 지원 안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수능이 좀 되는 학생들이 조금 일부 있거든요. 있는데 그 학생들이 어 예를 들면 그 수능으로 1등급 뭐 수학이 뭐 1등급 나오고 이런 학생들이 과연 근대를 가겠냐 이거죠. 안 가겠죠. 안 가다 보니까 학교 추천 같은 경우 수능 납치 우려가 있는 학생들은 절대로 이 학교 추천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드리면 교과 30%의 비중은 작년과 같습니다. 단 작년에는 계열별로 가중치가 막 있었어요. 뭐 수학에 더 가중치를 주는 어떤 과들이 있었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거에 대한 가중치가 거의 뭐 아예 없어졌다. 대신에 해당 교과에 대한 전과목으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엔 교과 내신 반영이 이게 바뀐 것이 작년과 이쪽 부분이 바뀌긴 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가 이 학교 추천에서 보는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전공 적합성 20%죠. 요 20%가 전공 경험은 아예 전공에 대한 경험이죠. 그럼 아예 보지 않아요. 뭐만 본다? 이거와 관련된 이수 교과 성적을 여기서 보겠다는 거 전공 적합성을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작년에 계열별로 가중치 줬던 부분이 여기 안에 이미 전공 적합성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기 때문에 별반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둘 다 지원 가능하지만 뭐 대부분 재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별로 여기는 학교장 추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추천인원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만 제출하고 끝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가 그래도 정량평가 30%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특목고 학생들이 사실 지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누가 지원하면 좋으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1등급 때 후반에서 2등급 때 중반 사이. 그 다음에 광역단위 이제 자사고 학생들은 2등급 때 중반에서 3등급 정도까지가 요 사이 학생들끼리 경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요소를 밑에 또 한 번 더 적었는데 특히 이제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근데는 이 발전 가능성이 자축은 학축은 둘 다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 성실함을 바탕으로 균형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전공에 대한 후배 파듯이 이런 부분은 사실 학교 추천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나는 성적이 되게 좋아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은 게 학생부 교과가 전체 정량적으로 30% 반영되지만 이 4등급 때까지의 내신의 어떤 폭 자체가 1등급과 4등급과의 내신 격차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난 4등급 때 써도 되겠네. 사실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두렵죠. 예, 무섭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예, 안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에서 4등급 때 학생들은 이 광역단위 자사고 학생들이 좀 합격률 좀 좋더라. 3, 4등급 때 학생들 중에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률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인원이 30% 줄었어요. 분명히 학생들이 겁을 낼 겁니다. 예. 학생들이 많이 겁을 내는 게 학추는 30명이 줄었지만 자추는 50명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학추 써볼까 했던 학생들까지도 어디로 갈까요? 자추로 갈 경향이 훨씬들마다 높다. 특히 시립대를 올해 아마 많이 쓰는 학생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자추 시립대 이쪽 근대 자추 그 다음에 동대 두드림 그 다음에 시립대 이쪽 계열 부분에 아마 많이 경쟁이 좀 높을 것 같다. 그럼 학추는 어떻게 될까요? 되도록 학추는 아마 경쟁이 좀 더 작년보다 훨씬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략적으로. 이 30명 중근은 크게 신경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작년 모집 있는가 비교해서 인원수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늘어난 과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들은 좀 뭐랄까요? 오히려 도전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하다. 앞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특별히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과가 이 화공입니다. 그래서 화공은 1등급 때 중반 학생들도 어디는 이 학추로 지원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자추로 지원하는 있더라 해도 화공은 지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올해는 화공은 지원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는 학추도 많이 줄었고 자추는 어차피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신대가 난 높기 때문에 안전적으로 학추 하나 아니면 자추 하나를 화공으로 쓰고 킵해 놓을래 이게 아마 올해는 좀 성립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학교육과 이것도 아마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쪽 학생들은 요쪽은 좀 지양을 하고 작년보다 인원수가 좀 늘어난 과들도 있기 때문에 이쪽 계통에서는 좀 많이 지원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건대동대 홍대 건동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서울 상위권 대학 15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건동홍이죠. 건동수콩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동수콩 이하의 어떤 대학 수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 교과를 제외하고는 아마 일반계 고등학교 1등급 때 중후반 학생들이 지원하는 마지노선 대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1등급 때 중후반에 비교과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들은 2등급 때 학생들은 붙기가 조금 어렵더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 그 일반계
밖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1등급 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사실 이쪽을 많이 씁니다. 근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 그러다 보니 학교 추천 내신대가 생각보다 높아 보이긴 하지만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뭐하더라? 학업에 대한 경험이 강하진 않아서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한다? 이 오히려 전공에 대한 경험보단 학업에 대한 경험 쪽으로 키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다. 뭐는 학교 추천 쓰는 친구들은. 그래서 좀 다시 보면 학추 같은 경우는 2등급 때 2등급 초라고 해도 오히려 학업에 대한 경험을 주로 많이 쌓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한다면은 작년보다 인원수가 좀 늘어난 과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원율이 여기 진짜 높아요. 높다 보니 실질적인 경쟁률은 얼마밖에 안 된다? 3대 1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학추도 꽤 노려보는 게 어떨까, 전략적으로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희 영숙고의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근대 전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